청소부 따위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한다고? 좋아. 그럼 당신이 직접 해봐요. 72시간 안에 이 90명을 완벽하게 이끌 수 있다면 월급 10배를 주지. 오케스트라 단장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리허설홀에 울려 퍼졌고 90명의 단원들이 숨을 죽인 채 청소부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숨겨온 천재성을 드러내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과연 청소부 박진우는 72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봅니다. 2024년 4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장. 새벽 5시 30분. 박진우가 낡은 가방을 메고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진우는 지하 청소부 준비실로 내려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물함 안쪽에는 낡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7살 꼬마가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옆엔 우아한 여성이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넌 천재야. 10년 후엔 국제 무대에 설 거야. 국내 최고 음대 교수였던 어머니. 진우는 어머니 지도 아래 7세의 피아노 신동으로 불렸었습니다. 하지만 15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교통사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하반신 마비, 병원비, 재활치료비 부담에 17세 진우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완전히 놓을 수 없어서 선택한 게 오케스트라 청소부였습니다. 적어도 음악 곁에는 있을 수 있으니까. 오전 9시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객석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휘자 빅토르 카를로스가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 악장 템포가 너무 빨라. 첼로 진입이 늦네. 호른 브레스 타이밍이. 진우의 머릿속엔 완벽한 연주가 들렸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점심시간 단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카를로스 선생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다음 주 개관 100주년 기념 공연이 걱정이네. 대통령님과 각국 대사들이 오시는데. 오후 3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빨리 의료진 불러요. 무대 위에서 카를로스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카를로스는 실려나갔습니다. 단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최소 3개월 지휘 불가능합니다. 금요일 공연은 어떻게 합니까?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객원 지휘자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안드레이 부지휘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보다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안드레이의 첫 리허설. 진우는 객석에서 걸레질을 하며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템포는 너무 빠르고 박자는 불안정했습니다. 잠깐 멈춰요. 첼로 수석 김성민이 연주를 멈췄습니다. 선생님, 템포가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악장 서정성이 사라져요. 제가 지휘자입니다. 제 해석대로 하는 겁니다. 리허설은 계속됐지만 단원들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2시 3악장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돼. 완전히 안 돼. 플루트 수석 정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3악장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커서 목관이 안 들려요. 안드레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이 제 지휘를 못 따라오는 겁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단장이 급히 개입했습니다. 30분 쉬고 다시 시작합시다. 단원들이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악보가 날렸습니다. 진우가 주워서 정리하려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악보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멈췄습니다. 이건 오류야. 사막장 52마디부터 58마디까지 첼로와 바이올린 파트가 겹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밸런스가 무너진 거야. 진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나는 청소부인데. 그때 안드레이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거기 왜 악보를 만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람에 날려서 빨리 내려가세요. 진우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공연이 망한다. 말해야 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기, 선생님, 악보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사막장 52마디, 첼로와 바이올린이 겹쳐 있어요. 원곡에선 첼로가 반박자 먼저. 안드레이가 비웃었습니다. 청소부가 악보를 읽어? 하지만 김성민이 다가와 악보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인쇄 오류예요. 다른 단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정말이네. 이걸 어떻게 알았지?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됐습니다. 정미선이 물었습니다. 당신 음악 공부하셨어요? 어렸을 때 조금. 단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성민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심각한 악보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김성민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상관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안드레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직접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 사막장을 지휘해 보세요. 김성민이 말렸지만 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단장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우 씨, 정말로 할 수 있습니까?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성민이 말했습니다. 진우 씨 해봐요. 지금보다 나쁠 순 없어요. 단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72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최종 리허설에서 성공한다면 정식 부지휘자로 채용하고 월급도 10배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즉시 해고입니다. 안드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10년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악보를 완전히 재분석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와 개별로 만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드레이가 비웃었습니다. 왜죠? 지휘자는 전체를 이끄는 겁니다. 각 파트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원들이 어떤 스타일로 연주하는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아야 해요. 정미선이 감탄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단장이 승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의 집, 작은 원룸, 8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브람스 교향곡 1번 원본 악보를 다운로드했습니다. 4개 악장, 총 700여 마디, 90명의 단원, 각자 다른 파트, 한마디 한마디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 씨,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밤 11시 30분
요양병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진우야.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열이 나셨어요. 지금은 좀 나아지셨지만 계속 지켜봐야 해요. 진우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그런데 너,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심각해 보여. 진우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안드레이의 도전을, 72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두려운 거니? 네. 왜? 실패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 병원비를. 어머니가 진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보다 내가 더 중요해. 진우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음악을 포기하게 만든 거. 엄마 때문에 넌 꿈을 접었잖아. 그게 엄마는 너무 가슴 아파.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사고만 안 당했어도 넌 지금쯤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 있었을 거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탁하고 싶어.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 실패해도 괜찮아.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어머니가 진우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어. 넌 천재였어. 7살 때 너를 가르치면서 엄마는 확신했어.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그 재능이 아직 내 안에 있어. 이제 세상에 보여줘. 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엄마.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사는 거야. 해봐, 진우야. 엄마가 응원할게.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는 어떤 내 모습도 사랑하니까. 새벽 1시,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게 뭐가 있어?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악보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악장 오류를 고쳤으니 이제 2악장 템포를 조정해야 해. 새벽 6시까지 작업했습니다. 5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 정말 이 일이 좋았구나. 수요일 오전 9시 첫 번째 약속. 첼로 파트 미팅이었습니다. 김성민과 8명의 첼로 단원들이 모였습니다. 편하게 해요. 우린 진우 씨 편이니까. 진우가 준비한 악보를 펼쳤습니다. 2악장 34마디 첼로 솔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카를로스 선생님도 늘 어려워하셨어요. 템포가 애매하거든요. 원곡 표시는 조금 빠른데 제 생각엔 좀 더 느리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첼로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김성민이 놀라서 첼로를 건넸습니다. 진우가 의자에 앉아 첼로를 무릎에 안았습니다.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연습실을 채웠습니다. 깊고 풍부하고 감정이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첼로 단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주를 마친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보인 각도를 조금만 틀어주시면 소리가 더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비브라토를 조금 줄이시면. 김성민이 감탄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오후 2시 바이올린 파트. 30명의 바이올린 단원 앞에서 진우는 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1악장 도입부가 현재는 너무 무겁습니다. 바이올린이 멜로디를 리드해야 하는데 지금은 묻혀버려요. 콘서트 마스터 이지혜가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안드레이 선생님 지휘로는 우리 소리가 살아나지 않아요. 진우가 직접 바이올린을 들고 시연했습니다. 단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선생님이시네요. 오후 5시 목관, 밤 9시 금관, 밤 11시 타악기. 진우는 쉬지 않고 모든 파트를 만났습니다. 각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 모든 악기를 다 할 줄 아는 거야? 진짜 천재 아니야? 단원들은 점점 진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중 48시간이 지났습니다. 24시간 남았습니다. 목요일 새벽 2시, 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악장과 4악장 악보를 마저 수정했습니다. 모든 파트의 조언을 반영하고 단원들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새벽 4시, 마침내 모든 악보 수정이 끝났습니다. 총 700여 마디 90개 파트. 수정된 부분만 200군데가 넘었습니다. 진우는 프린터로 악보를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90부, 각 파트별로 나눠서 새벽 6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지휘 연습. 목요일 오전 6시 출근. 진우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손에는 90부에 수정된 악보가 들어있는 커다란 가방이 있었습니다. 김만수 경비 아저씨가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죠? 잘 될 거예요. 저는 진우 씨를 믿어요. 그 한마디가 진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먼저 각 파트 단원들의 사물함에 수정된 악보를 넣어뒀습니다. 부탁하는 메모와 함께였습니다. 내일 리허설 때까지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우 드림.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휘 생각뿐이었습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어. 오늘 일과가 끝나면 밤 10시인데. 고민하던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단장님께 직접 부탁드리기로. 오전 9시 단장실. 단장님 죄송합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후 리허설홀을 몇 시간만 사용해도 될까요? 지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사용하세요. 대신 청소는 오전에 다 마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진우는 감사 인사를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객석, 무대, 복도, 화장실, 모든 곳을 청소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12시 50분 마지막 청소까지 끝냈습니다. 오후 1시 리허설홀. 진우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지휘대 앞에 섰습니다. 빈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800석의 객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했습니다. 객석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통령과 각국 대사들이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90명의 단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우가 눈을 떴습니다.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지휘봉을 내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이 들어오고 첼로가 받쳤고 비올라가 색을 입혔습니다. 목관이 섬세함을 더했고 금관이 웅장함을 선사했습니다. 1악장. 진우의 몸이 음악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오른손은 지휘봉으로 박자와 템포를 이끌었고 왼손은 다이내믹과 표현을 지시했습니다. 2악장. 느리고 서정적인 악장이었습니다. 진우의 움직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정이 몸 전체로 표현되었습니다. 3악장.
리듬감 있는 악장이었습니다. 진우의 지휘는 정확했습니다. 모든 파트가 완벽하게 들어오는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4악장 피날레였습니다. 진우의 온몸이 음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진우가 지휘봉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힘차게 내렸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진우는 지휘대 위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깜짝 놀라서 객석을 봤습니다. 김만수 경비 아저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진우 씨, 음악 소리는 안 들렸어요. 하지만 진우 씨 모습만 봐도 감동이 전해지더라고요. 김만수 아저씨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진우 씨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일 꼭 성공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 말에 진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진우는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전체를 5번 반복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따로 떼어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왔을 때 진우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내일이면 알 수 있어. 진우는 어머니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내일이에요. 긴장되니? 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돼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내일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엄마 마음은 항상 저와 함께잖아요. 그래. 엄마가 여기서 기도할게. 우리 아들 잘하라고. 어머니가 진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자랑스러워, 진우야. 결과가 어떻게 되든 넌 이미 엄마의 자랑이야. 밤 10시, 진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72시간이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면 최종 리허설입니다. 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와서 의심하지 말자. 준비는 끝났어. 이제 믿고 가는 거야.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8시.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고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청소부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음악가로서 서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 공연장. 이미 많은 단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수정된 악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지나가자 단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우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악보 정말 잘 봤어요. 오늘 기대됩니다. 응원의 말들이 진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냉랭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안드레이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망신당하는지 두고 보자. 오전 9시 50분. 리허설홀에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90명의 단원들이 무대 위 자리에 앉았습니다. 객석에는 단장과 이사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무대 아래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잘 준비했어. 할 수 있어. 단장이 일어섰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우 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진우가 대답하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지휘대로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휘대에 올랐습니다.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단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김성민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혜도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미선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진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지휘봉을 내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이올린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선율이었습니다. 진우가 수정한 대로 크레센도를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살아났습니다. 첼로가 바쳤습니다. 깊고 풍부한 소리였습니다. 김성민이 진우를 바라보며 연주했습니다. 보인 각도를 수정한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비올라가 색을 입혔습니다. 목관이 섬세함을 더했습니다. 금관이 웅장함을 선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1악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진우의 지휘는 명확했습니다. 박자도 정확했고 큐사인도 분명했습니다. 단원들은 진우의 지휘를 정확하게 따랐습니다. 아니, 따르는 것을 넘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런 연주가 하고 싶었어. 단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객석의 단장과 이사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안드레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2악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느리고 서정적인 악장이었습니다. 진우의 지휘도 부드러워졌습니다. 34마디 첼로 솔로 부분이었습니다. 김성민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가르쳐준 대로 템포를 조금 느리게 가져갔습니다. 비브라토를 조절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 악장이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듬감 있는 악장이었습니다. 바로 오류가 있었던 그 악장이었습니다. 52마디에 도달했습니다. 첼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0.5박 후 바이올린이 따라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충돌이 없었습니다. 두 파트가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정미선의 목관 파트도 진우가 편곡한 대로 연주했습니다. 플루트가 0.3초 먼저 시작하고 클라리넷이 따라왔습니다. 맑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3악장 클라이맥스, 호른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이내믹을 조절해서 바이올린을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4악장, 피날레였습니다. 진우의 온몸이 음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타악기가 리듬을 이끌었습니다. 금관이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현악기가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가갔습니다. 진우가 지휘봉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단원이 진우만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지휘봉을 힘차게 내렸습니다. 마지막 음악이 끝났습니다. 리허설 홀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김성민이 첫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 이지혜가, 정미선이, 홀은 수석이, 타악기 단원이, 90명 전원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객석의 단장과 이사진들도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어. 30년 동안 이런 연주는 처음이야. 박수 소리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지휘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단원들이 무대로 올라와 진우를 감쌌습니다. 진우 씨, 대단해요. 최고였어요. 당신은 진짜 마에스트로예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박수를 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였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박진우 씨,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단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 공연 박진우 씨가 지휘해 주시겠습니까?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요? 네. 당신만큼 이 곡을 이해하고 단원들과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순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부가 아닌 음악가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저녁 7시 30분, 공연 30분 전, 분장실에서 진우는 검은색 연미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저녁 무대에 서는 거야? 단장이 들어왔습니다. 진우 씨, 준비되셨어요? 네. 떨리기는 하지만요. 당연하죠. 대통령님과 각국 대사들이 오시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전 리허설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김성민, 이지혜, 정미선이 차례로 들어와 격려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공연 만들어요. 진우 선생님 믿어요. 저녁 8시 공연 시작. 객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귀빈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도착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진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원들이 무대로 올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콘서트 마스터 이지혜가 마지막으로 올라가 악기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안내했습니다. 지휘 박진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가 무대 옆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음악만 생각하자.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800명의 관객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진우는 단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관객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지휘대에 올라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관객도, 대통령도, 카메라도, 오직 음악만 남았습니다. 눈을 뜨고 지휘봉을 내렸습니다. 브람스 교향곡 1번이 시작되었습니다. 1악장이 흘러갔습니다. 바이올린의 우아한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첼로의 깊은 울림이 그것을 바쳤습니다. 진우의 지휘는 명확했고 단원들은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대통령도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각국 대사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2악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느리고 서정적인 악장이었습니다. 34마디 김성민의 첼로 솔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그리움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3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듬감 있는 악장이었습니다. 수정된 악보 덕분에 모든 파트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52마디 첼로와 바이올린이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정미선의 목관 파트도 빛을 발했습니다.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조화롭게 대화하듯 연주했습니다. 클라이맥스에서 호른이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악기들을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4악장 피날레였습니다. 진우의 온몸이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지휘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감정이 살아있었습니다.
타악기가 리듬을 이끌었습니다. 금관이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현악기가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진우가 지휘봉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단원이 진우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힘차게 내렸습니다. 마지막 화음, 음악이 끝났습니다. 5초간의 정적,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객석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브라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각국 대사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진우는 지휘대에서 깊게 숙였습니다. 단원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단원들도 일어나서 진우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커튼콜이 3번 이어졌습니다. 진우가 무대에 나올 때마다 박수는 더욱 커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문이 열리고 단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진우 선생님, 대박이었어요. 최고였어요. 30년 만에 이런 공연은 처음이에요. 단장도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우 씨, 대통령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네, 정말요? 네. 공연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면서요. 30분 후에 귀빈실에서 간단한 리셉션이 있습니다. 귀빈실. 대통령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지휘자님, 정말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오늘 공연은 제가 본 공연 중 최고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진우의 손을 잡고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각국 대사들도 하나씩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진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던 자신이 지금은 대통령과 대사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진우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진우가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단원들이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성민이 진우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진우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오케스트라 운영 자금에 문제가 생겼대요. 지난 2년간 약 30억 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30억 원이요? 네. 해외 공연 후원금이랑 정부 지원금 일부가 증발했대요. 장부에는 있는데 실제 계좌에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안드레이 선생님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이 선생님이요? 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안 계시대요. 어제 공연 후로 완전히 사라지신 거예요. 진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이사회. 회의실에는 단장과 이사진들,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 전문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계 전문가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28억 7천만 원이 부정하게 인출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인출 내역을 보면 대부분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주로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로요. 그리고 이 거래들을 승인한 사람은 부지휘자 안드레이 이바노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단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안드레이가 횡령을 한 겁니까?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오케스트라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겁니다. 수요일 경찰 수사 시작. 금융범죄수사팀 김영사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박진우 선생님, 지난 2년간 안드레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진우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달 전쯤 밤 11시에 청소하고 있는데 안드레이 선생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러시아어로 급한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날짜가 기억나세요? 3월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김영사가 메모를 넘겼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목요일 긴급 수색. 경찰이 안드레이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30분 후 김영사가 USB를 들고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책상 뒤 벽 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입니다. 횡령 금액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범이요? 김영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메일 내역이었습니다. 수신자 JS3가 누구죠? 단장이 생각해 봤습니다. 재무이사 이준석입니다. 오후 5시 재무이사 이준석 소환. 이준석이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이메일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해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지시 내용입니다. 당신이 실무를 담당했군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이준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안드레이가 제안했습니다. 돈을 나눠 가지자고.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학비가 필요했고 집 대출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준석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단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의 사무실. 진우 앞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만수 경비 아저씨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공연장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걸 두고 갔어요. 박진우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편지를 열어보니 안드레이의 필체였습니다. 박진우에게 지금쯤 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맞다. 나는 도망쳤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다. 하지만 점점 커졌고 멈출 수 없었다. 이준석을 끌어들인 것도 내 잘못이다. 그리고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청소부였을 때 무시했고 조롱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내 실력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너는 진짜 음악가다. 나는 그저 허울뿐인 지휘자였다. 오케스트라를 잘 부탁한다. 단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A. 이바노프. 진우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묘하게도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횡령 사건 40억 원 규모. 부지휘자 안드레이 이바노프 해외 도피 추정. 재무이사 이준석 공범으로 체포.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기자들이 공연장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단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은 계속 가능합니까?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단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단원들과 새로운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의 진짜 가치를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오케스트라 사무실은 전화벨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예약 취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단장이 한숨을 쉬며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큰일입니다. 다음 주 정기 연주회 예매 취소가 쏟아지고 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200건이 넘었어요. 그럼 지금 예매율은 40%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이맘때쯤이면 90%는 되어야 하는데 후원금도 문제예요. 주요 후원 기업 3곳에서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단장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오케스트라를 해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후 2시 단원 전체 회의. 단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예매율 40%, 후원금 대폭 감소. 최악의 경우 올해 안에 오케스트라를 해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는 건가요? 불안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우리는 최고의 공연을 했습니다. 800명의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귀빈들도 감동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횡령 사건은 안드레이와 이준석 개인의 범죄입니다. 우리 단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음 주 공연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시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보여줍시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오케스트라인지를. 정미선이 일어섰습니다. 진우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다음 주 공연 역대 최고로 만듭시다. 하나, 둘, 단원들이 일어났습니다. 90명 전원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단장도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겨냅시다. 화요일 편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도피 중인 안드레이 사과 편지 보내. 박진우 부지휘자에게 오케스트라 부탁.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는 안드레이지, 오케스트라가 아니잖아. 박진우 지휘자 공연 보고 싶다. 예매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 60%, 70%. 토요일 저녁 예매율이 85%에 도달했습니다. 단장이 기뻐하며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 선생님, 85%예요. 그리고 새로운 후원 기업도 연락이 왔어요.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오케스트라가 주목받으면서 관심이 높아졌대요. 일요일 진우는 연습실에서 혼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정기 연주회 곡은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이었습니다. 어렵지만 감동적인 곡이었습니다. 진우는 악보를 펼치고 분석했습니다. 각 악장의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단원들이 어떻게 연주해야 가장 빛날지 고민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진우 선생님, 아직도 연습하세요? 네.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요.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따를게요. 고마워요, 성민 씨. 김성민이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청소부에서 갑자기 지휘자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공연을 보고 확신했어요. 선생님은 진짜 마에스트로라고.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우리를 이해해요. 각 단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장점을 살려주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에게서요. 월요일 저녁 정기 연주회 당일. 공연 시작 1시간 전 진우는 분장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원들이 하나씩 들러 인사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최고의 공연 만들어봐요. 객석이 열리자 관객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빈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연 30분 전 예매율이 95%를 돌파했습니다. 저녁 8시 공연 시작. 지휘 박진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큰 박수였습니다. 진우가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진우는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휘대에 올라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1악장의 어두운 분위기, 2악장의 서정성, 3악장의 경쾌함, 4악장의 웅장한 피날레.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진우의 지휘는 정확했고 단원들의 연주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고 객석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브라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커튼콜이 4번 이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단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해냈어요. 최고였어요. 진우도 웃으며 단원들과 악수했습니다. 김성민이 다가왔습니다. 진우 선생님, 우리가 이겼어요. 위기를 극복했어요. 정미선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연주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단장도 무대 뒤로 왔습니다. 진우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아니에요, 단장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거예요. 그날 밤 진우는 요양병원에 들러 어머니에게 공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봐요. 오늘 공연이에요. 어머니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진우야.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3개월 후 안드레이가 잡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경찰이 체포해서 한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안드레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드레이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안드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했습니다. 박진우 지휘자와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욕심 때문에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안드레이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 선생님, 당신은 진짜 음악가입니다. 저와는 다릅니다. 부디 오케스트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안드레이 이바노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진우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이준석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인과 딸이었습니다. 딸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케스트라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 오케스트라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진우는 정식으로 부지휘자에서 상임지휘자로 승진했습니다. 카를로스 선생님이 회복한 후 진우를 후계자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진우, 자네가 이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야 해. 내가 30년 동안 지켜본 중 가장 훌륭한 지휘자야. 매 공연마다 예매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후원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언론도 진우의 이야기를 조명했습니다. 청소부에서 상임지휘자로 박진우의 기적. 10년간 숨겨온 천재, 드디어 꽃피우다.
하지만 진우는 화려함보다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6개월 후, 진우는 단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단장님, 특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음악적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요. 무대 뒤 마에스트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단장이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진우 선생님 같은 인재가 더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저처럼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 10명의 젊은 음악가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배달원으로 일하며 첼로를 연습하던 청년, 편의점 알바를 하며 플루트를 불던 학생, 택시기사를 하며 바이올린을 켜던 아버지와 딸, 그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년 후 2025년 4월 공연장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창립 100일주년 기념 특별 공연, 지휘 박진우 상임지휘자, 협연 박수연 피아노, 진우의 첫 번째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무대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오후, 진우는 귀빈실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엄마, 떨려요? 조금. 하지만 내가 지휘하니까 안심이 돼. 진우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의 무대예요. 엄마가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고마워, 진우야.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청소부로 10년을 버티면서도 음악을 놓지 않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어요. 저녁 8시 공연 시작. 1부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이었습니다. 진우의 지휘는 이제 완전히 능숙했습니다. 단원들도 진우를 완벽하게 신뢰했습니다. 1부가 끝나고 15분 휴식이었습니다. 2부는 협연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습니다. 무대 스태프들이 그랜드 피아노를 무대 중앙에 세팅했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객석이 어두워졌습니다. 사회자가 안내했습니다. 협연 박수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옆에서 휠체어가 나타났습니다. 스태프 2명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연 교수의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사고, 은퇴, 그리고 오늘의 복귀. 진우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휘대에 올라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내렸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시작했습니다. 장엄한 도입부가 흘렀습니다. 진우의 지휘는 어머니의 호흡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들어올 차례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였습니다. 첫음. 그 순간 20년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젊은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췄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악장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박수를 참았습니다. 음악이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2악장, 느리고 서정적인 악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주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아픔, 그리움, 희망, 모든 것이 음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진우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악장 피날레였습니다. 어머니와 오케스트라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우의 지휘가 그것을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 어머니의 손이 건반을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바쳤습니다. 마지막 화음. 음악이 끝났습니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객석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수, 환호, 눈물. 브라보. 진우가 지휘대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단원들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전원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커튼콜이 5번 이어졌습니다. 박수는 10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귀빈실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카를로스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진우, 오늘 정말 훌륭했네. 그리고 박수연 교수님, 20년 만에 복귀 공연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원들도 하나씩 축하를 전했습니다. 김만수 경비 아저씨도 왔습니다. 진우 선생님, 제가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청소부였는데, 이제는 상임지휘자시네요. 아저씨 덕분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요.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파티가 끝나고 진우와 어머니는 조용한 방에 남았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후회가 없어. 내가 꿈을 이뤘고 엄마도 다시 무대에 섰으니까. 엄마, 그리고 진우야, 앞으로 내 길을 가. 더 이상 엄마 걱정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괜찮아. 이제 내가 날아올라야 할 때야. 어머니가 진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그로부터 6개월 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아시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진우 상임지휘자의 명성은 국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객원 지휘 요청이 쏟아졌지만 진우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무대 뒤 마에스트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첫 해 10명으로 시작한 장학생은 2년째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배달원이었던 첼리스트, 편의점 알바생이었던 플루티스트가 이미 정식 단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진우는 공연장을 걸어다니다 젊은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네. 사실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었는데, 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리허설 보러 오세요.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꼭 잡으세요. 저처럼요. 청소부가 감동해서 악수했습니다. 진우는 무대로 올라가 빈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청소부 작업복을 입고 이 객석을 청소하던 자신, 밤마다 빈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던 자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손을 뻗었습니다. 진우는 지휘대에 섰습니다.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음악이 들렸습니다. 진우 자신의 음악이었습니다. 1년간 작곡한 진우의 첫 번째 교향곡. 제목은 무대 뒤에서였습니다. 다음 달 이 곡이 초연될 예정이었습니다. 무대 뒤 마에스트로 장학생 10명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는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며칠 후 요양병원. 엄마, 다음 달 공연에 제 첫 교향곡을 초연해요. 정말? 우리 아들이 작곡까지. 어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내가 음악을 다시 하게 되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길 바란다.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네, 약속할게요, 엄마. 다음 달 초연 공연 당일 공연장은 10,000원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9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10명의 특별 협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김만수 경비 아저씨, 카를로스 선생님, 단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휘대에 올랐습니다.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우의 교향곡 무대 뒤에서가 시작되었습니다. 1악장은 어둡고 슬펐습니다. 숨겨진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2악장은 긴장감 넘쳤습니다. 72시간의 도전이 펼쳐졌습니다. 3악장은 밝고 희망찼습니다. 빛나는 순간이 폭발했습니다. 4악장은 웅장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났을 때 조용했던 공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10분 넘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배달원 첼리스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꿈을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연이 끝나고 진우는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계셨습니다. 완벽했어, 진우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진우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그날 밤 진우는 공연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진우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공연장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10년 전 청소부로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의 상임지휘자가 될 거라고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뤘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여러분, 박진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청소부에서 상임지휘자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빛나는 재능을 펼칠 날을 위해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말하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